자, 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함수에서 여러분들 특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제일 처음 1번, 2번부터 나오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신중하게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꼭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1대1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대1 함수는 정역 x에서 공역 y로 가는 함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정역 x에서 공역 y로 가는 함수에서 정역 x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x1, x2가 서로 다른 두 원소이면 결과값, 공역인 치역인 결과값도 fx1, fx라는 식에다가 x1을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값이랑 fx에다가 x2를 집어넣어줬을 때 결과값도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들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1대1 함수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얘기가 안 나오고 요런 지금 시그니처 문장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1대1 함수라는 이야기는 x1, x2가 다르면, 그러니까 정역, 집어넣어준 애들이 다르면 결과값도 여러분들 무조건 두 개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제 조건이 1대1 함수, 1대1 대응 비슷한 것 같지만 1대1 함수, 일단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일단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여러분들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1대1 함수고 어떤 부분을 1대1 대응이라고 하는지 밑에 부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형태 예제 문제에서 봤을 때 어떤 함수인지를 판단하고 나와져 있거든요. 자, 일단은 1대1 함수부터 볼 건데요. 선택하는 애들이 달라야 됩니다. 선택하는 애들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1, 2, 3 일단 전체적으로 선택하는 애들은 달라야 되고요. 그 결과값도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으면 그 선택받는 애들이 겹쳐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지금 겹쳐지는 않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1번, 첫 번째 그림이 우리 1대1 함수에 관련된 대응이고요. 자,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팅에서 X 선택하는 애들도 인원이 같으면 선택받는 애들도 인원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선택하는 애들도 다르고 선택받는 애들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미팅 나온 요 선택하는 집단과 선택받는 공역 집단의 인원이 같아야 된다고 보면 그 부분이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1대1 대응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돼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항등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항등함수는 정역의 각 원소가 그 자신에 대응하는 함수라고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fx에다가 x 정역을 집어넣어 줬을 때 결과값도 x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벤 다이어그램을 볼 때는 1을 집어넣어주면 1이 나와야 되고 2를 집어넣어주면 2가 나오고 3이 나오면 3이 나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항등함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항등함수를 만약에 좌표평면으로 나타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것도 일종의 항등함수에 대한 시그니처 그래프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나오면 x,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y는 x 그래프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x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a를 집어넣어줘도 결과값이 a가 나온다. 만약에 항등함수를 이렇게 좌표평면으로 나타내면 이 y는 x 그래프를 지나가는 그래프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x는 y에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단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그림으로 봤을 때 이 1, 2, 3이 다 4로 가든지 5로 다 몰아가든지 6으로 다 몰아가든지 한 공역의 원소에만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 몰아가는 것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도 만약에 좌표평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X축, Y축에 있는 그래프에 단 하나의 그래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프라고 봤을 때, Y는 C라는 그래프라고 봤을 때, 이 그래프, X에다가 뭘 집어넣든,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주든, 결과값은 무조건 C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으로 나타내는 그래프 형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포인트라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여러 가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볼 건데, x라는 집단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a, b, c, d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또 점점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함수만 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자, 만약에 이렇게 점점점 되어져 있고 이 부분이 n개까지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 있고 이 부분이 m개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함수라는 거는 이 a, b, c, d가 한 명만 선택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 a가 1 가도 되고 b가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또 b가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c도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우리 나와 있는 이 선택하는 애들에 대해서 이쪽에 겹치지만 않게끔 여러분들 선택하는 애들이 여러 명 선택할 필요도 없고 선택 안 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 명만 선택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m의 n승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냐?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A가 1을 선택했으면 B 같은 경우에는 A가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 애들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B가 2를 선택했으면 C는 A, B가 선택한 거 빼고 선택해 주시는 게 1대1 함수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 곱하기 M이 선택한 거 한번 빼고 그 다음에 A, B 선택한 거 빼고 하나씩 줄어든다라는 거. 이게 1대1 함수라는 이야기고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만 선택하는 걸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항등함수는 여러분들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만약에 XY라는 집단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가서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경우는 무조건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C가 생겨도 무조건 C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역 집단에서
한쪽으로만 몰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다 2로 가든지 자 A, B, C가 다 뭐 2로 가든지 아니면 다 3으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수함수의 개수만큼이 여러분들 Y에 있는 집단의 개수만큼이 여러분들 상수함수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Y 지금 Y 지금 공역 집단에는 정확하게 몇 개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m개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m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상으로 여러분들 바로 판단했을 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세로선과의 교점이 무조건 한 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세로선도 교점이 한 개가 되면 되고요. 함수기가 붙었기 때문에 세로선이 무조건 한 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가로선도 여러분들 가로선과의 교점도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된다? 한 개가 돼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세로선도 교점이 한 개가 돼야 되는 거고 가로선도 교점이 한 개가 되면 무조건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1대1 함수 또는 뭐 y는 x 그래프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조건에 맞는 함수의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보는 건데요.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여러분들 제일 판단하기 좋은 방법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세로선을 그어 봤을 때 교점이 몇 개만 나오면 되는 거, 한 개만 나오면 되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세로선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도 그었을 때 교점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도 그었을 때 교점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그어도 교점 하나 나오고. 근데 미음 같은 경우에는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지금 몇 개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2개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수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확인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조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먼저 항등함수, 상수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어떤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값을 집어넣어 줬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뭘 집어넣어 줬든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봤을 때 디귿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뭘 뜻하는 거죠? 1을 집어넣어 주면 결과값이 1을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직선의 그래프가 y는 x 그래프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개념 파트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항등함수라는 이야기는 뭘 집어넣어줬든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주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보니까 1 집어넣어주면 1 나오는 그래프가 y는 x 그래프가 디귿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상수함수는 정역 선택하는 애들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로 몰아가야 되는 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앞에 여러분들 설명했을 때 셈에 한번 그려줬었죠. 상수함수는 여러분들 어떤 값을 집어넣어 주든 결과값이 하나로 나와야 되는 거. 지금 이 그래프밖에 없죠.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주든 일단 결과값은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기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는, 자, 앞에 설명했는데, 우리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도 한 개가 돼야 되는 거고, 동시에 가로선을 그어도 교점이 한 개인 거. 그러니까 가로선도 교점 한 개, 동시에 세로선도 여러분들 교점이 한 개인 부분이 1대1 함수, 1대1 대응인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 부분 기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무수히 겹쳐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은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라고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미음은 아예 함수 자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니은 디귿 봤을 때, 자, 니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 한 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로선을 그어도 여러분들 교점 한 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도 될 거고요. 디귿도 이런 식으로 그어봤을 때 교점, 여기도 교점 한 개씩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다 만족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디귿 리을이 될 거고요. 여기도 디귿 리을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똑같냐?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 둘 중 하나는 틀린 값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X 선택하는 집단, Y 선택하는 집단, 그러니까 A가 A, B, C 이렇게 있고 선택받는 집단이 뭐 수가 더 많아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수를 미팅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어찌됐든 A가 뭐 1 선택하고 B가 3 선택하고 C가 5를 선택을 해버리면 2, 4는 선택을 못 받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선택 못 받는 애들이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집단이 3명 나왔으면 Y 집단, 선택받는 집단도 총 3명이 나와줘야 됩니다. 즉, 이 부분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A가 1 선택하면 B는 2를 선택하고 뭐 C를 이렇게 3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짝을 선택했을 때 남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를 조금 쉽게 설명했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니은인데 여러분들 이 니은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그래프냐면 밑으로 쭉 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X축을 기준으로 밑으로 안 가는 그래프라고 확인해 주면 X축을 기준으로 밑으로 안 가는 그래프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왜 1대1 대응이 안 되냐? 자, 이 그래프가 왜 1대1 대응이 안 되냐면,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이 못 받는 애들이 있어도 되는데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꼭 정역과 공역이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이 부분도 Y축이잖아요. 이 부분이 Y축인데 이 부분이 선택받는 애들이잖아요. Y축, 공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얘네들이 뭐 이 그래프 위에 검은색 그래프랑 아무리 봐도 만나는 부분이 없죠. 아무리 쭉 가도 만나는 그래프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그래프는 X축을 기준으로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들은 선택을 못 받는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선택 못 받는 걸 알고 나온 애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디귿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그래프가 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만날 거고 Y축에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꼭 짝이 한 개씩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짝이 무조건 한 개씩 나오는데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이
만나는 애들이 없어요. 얘네들은 선택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에는 여러분들 뭐가 빠져야 되냐? 니은이 빠져야 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함수에 대한 부분 잘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5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역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각 상수 조건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보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택 못 받는 애들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X 집단이 정의역 집단이고요. 이 Y 집단이 공력 집단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두 가지 경우 다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x는 마이너스 1, y도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y 집단도 마이너스 1, 3 이렇게 돼 있을 때 x 값의 범위, y 값의 범위 요 테두리 안에서만 여러분들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자, 이 부분 1이 됐을 때 양수인 그래프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쭉 테두리 끝과 끝에서 여러분들 만족시켜야 돼요. 공력과 치역이 일치하게끔. 자,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여러분들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 양수 그래프가 만약에 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네. 뭐 이렇게 해도 양수 그래프가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선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선택 못 받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밑에 얘를 기준으로 이 부분,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 부분은 선택을 못 받는 애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선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Y값 애들이 만약에 빨간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으면 선택을 못 받는 애들이 생겨버려요. 근데 1대1 대응은 선택을 못 받는 애들이 생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꽉 채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쭉 그래프 형태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양수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줬을 때 결과값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1을 집어넣어주면 결과값이 3이 나와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집어넣어서 확인을 요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3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a 플러스 b는 지금 우리 3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더하면 2b는 2가 될 거고요. b는 1. b는 1을 여기다 집어넣고 넘어가면 a는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에서도 일단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런 그래프가 됐을 때 자, 요런 그래프가 됐을 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1대1 대응 그래프가 되려면 이 지금 테두리, 이 사각형 모양의 테두리를 꽉 채워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선택 못 받는 애들이 없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부분 그래프가 각 점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리면 여러분들 기울기가 음수인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 반비례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결과값이 3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역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1을 집어넣어주면 결과값도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쌤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3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프상으로 보여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이 주어진 식에다가 뭘 대입을 해줘야 되냐? 자, 마이너스 1,3과 1,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우리 a, b 값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지금 3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고요. a 플러스 b는 우리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더하면 2b는 2가 돼서 b는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b는 1을 집어넣어주면 a는 지금 b가 1을 집어넣어주면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지금 답이 요런 형태 하나, 이런 형태가 하나. 항상 이런 식으로 1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요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조건에 관련된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2차 함수가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얘 역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나오면 우리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알 수 있게끔 바꿔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가로 열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플러스 9 더한 만큼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런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양수인 그래프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9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범위가 x는 k보다는 크거나 같고 y도 k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x값이 큰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큰 구간. 만약에 작은 구간이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해석해 줘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자, x에다가 지금 k 값을 시작했을 때 y 값도 k에서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이 지금 초록색의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가냐? y는 x 그래프도 지나간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자, x 값에 k를 집어넣어줬을 때 y 값도 결과값이 지금 k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즉 이 그래프 아까 요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를 따로 떼서 하면 요 그래프가 보이잖아요. 요렇게 되는 그래프에 어떤 그래프도 지나가냐? 지금 이런 식으로 y는 x 그래프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지나갔을 때 요 점 x 대신에 k 집어넣어줬을 때 결과값도 지금 뭐가 나온다? k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 조금 봐야 될 게 아까 지금 요 값을 기준으로 x는 k보다는 크거나 같고 y도 k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는 k 값의 범위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k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 k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어찌됐든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y는 x 그래프가 만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했었죠? 이 두 그래프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이 만났을 때의 x, y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그래프가 같다 해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누구 그래프? x제곱 마이너스 6x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x 그래프가 만났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k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주어진 식에다가 k 값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 이 식 x 대신에 k를 집어넣어 줬죠. 자, 이렇게 됐을 때 k제곱 마이너스 6k는 k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7k는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인수분해하면 k-7은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k는 0 또는 7이 나오는데 아까 범위 조건에서 요 조건 있었죠. 이 조건에서 k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일단 여기서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k는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답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면 범위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k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이 뭐냐? k는 우리 7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요 조건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두 그래프에 봤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어찌됐든 이 문제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줘야 될 게 X 값에 지금 우리 기준이 되는 값이 x1에서 여러분들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그래프부터 보면은 이 부분의 꼭지점이 0,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1이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0,0이라 0,1일 때 근데 이 그래프를 다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뭐 1이 이쯤에 있겠죠. 꼭지점 x 값이 0이니까 한 요쯤에 1이 있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어찌됐든 x 대신에 1 집어넣어 줬을 때 1,2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요 2차 함수 그래프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요 조건만 만족해 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문지 부분은 지우고 이 부분이 자 1,2가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 그래프도 무조건 어디는 지나가게끔 1,2는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2는 지나간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요 점을 기준으로 뭐 변화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꺾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방향이 바뀌면 안 되겠죠. 이렇게 꺾이게 돼버리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x값이 1이잖아요. 1,2를 기준으로 봤을 때 꺾이지는 않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꺾이지는 않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기울기 방향이 같게끔. 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씩만 나오게끔 한 개씩만 나오게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직선 그래프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 직선 그래프가 이제 1,2에서 시작은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작은 하는데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꺾이면 이 빨간색 그래프랑 초록색 그래프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함수 자체도 성립이 안 될 뿐더러 더더욱 1대1 대응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이 말인 즉슨 이 그래프는 요 점 1,2를 기준으로 뭐 요런 형태로 되는 그래프가 돼야 세로선,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 요 1차 함수 기울기가 우리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양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그래프, 이 1차 함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의 개수가 기울기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2는 우리 양수가 되는 거고 2를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런 존재 조건을 깔아주는 게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에 맞게끔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의 원소는 24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주어져 있네요. x에서 x라는 함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x 이 부분이 정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 결과값도 원소도 248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종적인 f2 플러스 g8 플러스 h4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각각 f, g, h가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f, g, h에서 각각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f가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여러분들 짝들이 겹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2가 2를 선택했으면 4는 2 빼고 나머지 애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2가 2를 선택했고 4가 만약에 4를 선택했으면 8은 2, 4 빼고 나머지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나오는 게 항등함수고요. 상수함수는 하나로 몰아서 가는 거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주어진 요 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항등함수거든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집어넣어주면 결과값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 gx가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에다가 4를 집어넣어줬으니 이 결과값들은 다 4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F8도 4가 나오는 거고요. 자, H2도 4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이 H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슨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수함수라는 이야기거든요. 상수함수는 그냥 모든 정역이 하나로 몰아서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로 몰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H2도 4를 가는 거고 H4도 4를 가는 거고 H8도 8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HX는 4.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는 일단 무조건 결과값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H4는 여러분들 이 부분이 4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파트는 지금 1대1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그려놓은 걸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1대1 대응인데, 아까 첫 번째에서 F8은 누굴 선택한다고 되어져 있죠? 4를 선택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2, 4, 정의역 2, 4는 4 빼고 나머지 애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F8, 그러니까 F8은 지금 무조건 얘가 지금 4를 선택한다라는 건 앞에 식에서 나와져 있고요. F2가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죠? F2가 2를 선택하면 결과값이 얘네 둘을 곱했을 때 F4는 2를 선택했으니 결과값이 8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얘는 F8은 4가 고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F2가 누굴 선택하는 거야? 8을 선택했을 때 이 부분이 누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 부분이 2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첫 번째 내용만 만족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 첫 번째 내용만 맞춰지는 거고, 두 번째는 4랑 8을 곱했을 때 2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안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F8은 4라는 거 아까 방금 구해놨었고, F2는 2라는 거, 그 다음에 F4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2는 지금 우리 이 부분이 2가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 G그래프가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등함수기 때문에 이 부분은 8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가 큰 틀은 이 방식을 유지를 하는데 하나씩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쉽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2랑 8이랑 4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답은 우리 1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58번 문제를 보면은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고 주어져 있네요. 여러분들 항등함수라는 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주면 결과값도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말인 즉슨 이 fx라는 식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어줬어요? x를 집어넣어줬죠. 그럼 x를 집어넣어주면 결과값도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x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x가 나온 게 아니라 x 세제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말인 즉슨 이 부분이 항등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정역 이 집어넣어주는 x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어주면 결과값도 x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x세제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이 말인 즉슨 이 x세제곱이랑 x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x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x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요. 자, 뒤에 있는 식 합차 공식이 돼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 x의 개수라는 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얘네들이 나온 해가 원소 개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집합 x, 부분 집합을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종값은 우리 부분 집합 구하는 공식 2의 n승이었었죠. 근데 지금 해가 3개, 원소 개수가 3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2의 3승은 8.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9번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자, 이제 함수 개수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 개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수 개수. 뭐 이 부분은 앞에 공식을 외우긴 했지만 굳이 공식을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1, 2, 3, 4, 5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함수 개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럼 1이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함수는 그냥 한 명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럼 1을 선택해도 되고, 2를 선택해도 되고, 3을 선택해도 되고, 4를 선택해도 되고, 5를 선택해도 되고요.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5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어떤 특정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만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도 뭐 선택받는 애들은 중복으로 선택받아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시 1, 2, 3, 4, 5번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함수가 되긴 되니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5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3도 뭐 중복으로 선택받는 거, y가 중복으로 선택받는 거는 상관없으니까요. 3이 하나만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5가지. 지금 이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5의 3승이 되는 거니까 12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대1 함수 1, 2, 3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y는 1, 2, 3, 4, 5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1대1 함수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1은 1부터 먼저 선택을 한다고 칠게요. 그럼 1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겠죠. 뭐 1을 선택해도 되고 2를 선택해도 되고 5까지 선택해도 되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는 1이 선택한 거 빼고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1대1 함수니까. 만약에 1을 선택했으면 2는 1 빼고 나머지 애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가 선택한 거. 만약에 2가 뭐 예를 들어서 3을 선택했으면 3은 1, 3 빼고 나머지 2, 4, 5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위에 먼저 선택한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 상수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x 정의역 집단이 1, 2, 3 y는 1, 2, 3, 4, 5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상수함수는 이 정의역 선택하는 1, 2, 3이 하나로 몰아가야 된다고 했었죠. 하나로 몰아주면 되는 거니까 뭐 1, 2, 3이 동시에 1을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동시에 2를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하나만 몰아서 여러분들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3을 선택해도 되고 4를 선택해도 되고 5를 선택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공역 집단에 한 군데만 몰아서 여러분들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앞에 공식 그냥 문제 풀어봤을 때 공역의 원소 개수가 상수함수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여러분들 5개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래서 최종 답은 125 플러스 60 플러스 5 이렇게 돼서 최종 답을 190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